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혜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 연구 노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꼭 묻습니다. 박사님, 별다른 보약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고 하루에 진료를 몇십 명씩 보면서도 지치지 않으세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몸속에서 매일 교통정리를 해주는 4곳을 딱 5분씩만 돌본다는 것. 이름만 들으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환자를 보며 추적한 결과 이 4곳이야말로 전신 컨디션과 면역, 수면, 심혈관, 심지어 기억력까지 좌우하는 비밀 스위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스위치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학적 근거와 생활 속 실행법, 그리고 실제 변화 사례까지 자연스러운 말투로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특집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엔 오늘 당장 시작할 나만의 5분 루틴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관으로 이어진 도시입니다. 혈관과 림프관이 도로라면 신경은 통신망이고 장기들은 전력을 쓰는 공장들입니다. 도시가 막히면 어디에서 막혔는지 찾아 뚫어줘야 하죠. 제가 집중하는 4곳은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굵은 혈관과 림프절, 촘촘한 신경이 모여있고 일상 자세 때문에 자주 눌리고 굳어지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4곳의 흐름이 좋아지면 심장은 부담을 덜고 장과 간은 해독이 가벼워지고 뇌는 맑아집니다. 반대로 이곳이 막히면 전신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이 얕고 통증이 반복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왜 매일 5분이 쌓여 인생이 달라지는지 직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종종 제2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바닥의 근육과 정맥판이 걷는 동작마다 펌프처럼 수축해 다리 아래 고인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래 앉아있고 신발이 딱딱하거나 슬리퍼가 헐거워 발의 펌프가 작동을 멈춥니다. 오후마다 다리가 무겁고 발이 타는 듯 아픈 이유, 잠자리에 누우면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78세 남성 환자분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며 어깨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발바닥을 보니 굳은 살과 갈라짐, 그리고 발가락 사이의 습진이 꽤 진행돼 있었습니다. 흥미롭죠? 어깨 아픈 분의 문제 출발점이 발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발의 체중 분산이 많아지면 보상하느라 무릎과 골반, 어깨 근육이 줄줄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부터 손을 댑니다. 어떻게 돌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녁 샤워 직후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에 10분 담가주세요. 소금 한 꼬집이나 녹차 티백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뜨거울수록 좋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뜨거움을 잘 못 느낄 수 있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에서 꺼낸 뒤엔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빼고 발가락 사이를 면봉으로 한 번 더 말려주세요. 곰팡이는 어둡고 축축한 틈을 좋아합니다. 끝으로 손가락 마디로 발바닥을 원그리듯 천천히 3분 동안 눌러줍니다. 뒤꿈치, 발볼, 엄지 아래 볼록한 지점, 아프다고 세게 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좋은 묵직함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밤 10시 이후 잠이 들기 쉬워지고 아침에 발 디딜 때 찌릿하던 통증이 옅어집니다. 실제로 72세 김모 어르신은 이 루틴으로 20년 묵은 변비가 함께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발바닥의 미세순환이 장운동과 자율신경을 동시에 부드럽게 건드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이 냄새 관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의사 입장에선 겨드랑이는 림프 정류장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팔과 가슴, 상부 흉부에서 올라오는 림프액을 걸러 세균과 이물질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속옷, 과도한 제모, 강한 향의 데오드런트가 땀샘과 모낭을 늘 자극합니다. 림프 흐름이 막히면 면역 반응은 둔해지고 어깨와 목이 묵직해지는 특유의 피로가 생깁니다. 가을만 되면 기관지염이 재발하던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죠. 저는 약 처방을 최소화하고 일단 겨드랑이 스킨케어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향 없는 순한 세정, 샤워 후 완전 건조, 천연 베이스의 데오드란트, 그리고 림프 흐름을 열어주는 하루 2분의 아침 마사지.
2달 뒤 그해 가을엔 기침약 처방이 한 번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요? 라며 환자분이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겨드랑이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 손끝으로 겨드랑이 앞쪽부터 뒤쪽까지, 그리고 쇄골 아래에서 겨드랑이로 내려오는 길을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방향은 항상 목에서 겨드랑이, 겨드랑이에서 가슴 측면으로 물길을 열어준다 생각하세요. 앞은 살짝 당긴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한쪽이 끝납니다. 샤워 후에는 향이 강하지 않은 순한 비누로 가볍게 씻고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헤어드라이어에 찬바람을 10초만 쏘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염이 들어간 땀막기 대신 베이킹소다 소량과 코코넛 오일을 면봉으로 톡톡 바르면 하루 종일 산뜻합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사과식초 한 방울을 물에 희석해 피부 pH만 살짝 정리해주세요. 일주일 지나면 겨드랑이 아래 작은 혹처럼 만져지던 뭉침이 말캉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의학적으로는 서해부라 부르는 구간입니다. 이곳을 가볍게 손으로 짚어보세요. 대퇴동맥이 뛰는 박동이 느껴질 겁니다. 그 옆으로 굵은 정맥과 림프절이 나란히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꽉 끼는 하위, 탄성에 강한 보정 속옷은 이곳을 쉽게 압박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후마다 다리가 붓고 무릎이 둔해지고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간 수치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분들, 이유 없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에게서도 저는 이 부위를 꼭 점검합니다. 간은 림프와 혈액으로 온몸의 노폐물을 매 순간 거르고 있습니다. 서해부 흐름이 막히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퇴근길이 꽉 막히는 셈이죠. 관리의 첫 단추는 마찰과 습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샤워 후 완전 건조,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속옷, 허리를 조이지 않는 허리밴드, 이것만으로도 2주 내 붉은 트러블이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채 등을 둥글게 말지 말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밀며 숨을 뽑아냅니다. 무릎이 바닥으로 조용히 내려가면 허벅지 안쪽 근막이 길게 늘어납니다. 무릎 관절이 불편하면 침대에 누워 한쪽 무릎을 굽혀 옆으로 톡 떨어뜨리는 동작으로 대체하세요. 양쪽 합쳐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로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손에 묻혀 땀이 차는 부분에 얇게 훑어주세요. 장마철, 여름철엔 생명줄 같은 팁입니다. 71세 여성 환자분은 이 루틴을 한 달 일기처럼 기록하셨는데요. 다리 부종이 줄고 저녁 식사 후 졸음이 줄어 취미 독서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혈류가 제대로 돌자 에너지가 저녁까지 유지된 결과입니다. 네 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많은 분이 머리가 맑지 않다,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데 기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진찰대에 눕혀 뒷목과 견갑골 안쪽, 뒤통수 및 근육을 만져보면 대개 말라붙은 고무줄처럼 덩어리가 느껴집니다. 이 부위는 뇌로 혈액과 신경신호가 오르내리는 산 입구입니다. 근육이 딱딱하면 고속도로 입구가 좁아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얇지만 혈관과 신경이 촘촘합니다. 말 그대로 뇌의 정원이죠. 정원흙이 굳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두피 혈류가 좋아지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정돈됩니다. 거창한 마사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살짝 밀어 올리듯 원을 그리며 2분, 드라이 전후로 양쪽 관자에서 정수리로 쓸어 올리며 1분, 뒤통수 아래 움푹한 지점은 30초만 눌러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해보신 분은 다 아세요. 등은 긴 손잡이에 부드러운 브러쉬 하나면 충분합니다. 샤워 중 척추를 기준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둥글게 10번, 위에서 아래로 10번, 힘을 주지 말고 피부를 깨운다는 느낌이면 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을 길게 잡고 양손으로 좌우를 교차하며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을 30초만 더 해주세요. 낮에 누적된 긴장이 흩어지고 밤에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놓입니다. 제 환자였던 75세 여성분은 두피 3분, 등 3분, 만 2주 해보고 손주 이름이 덜 헷갈린다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물론 치매 치료가 이런 생활요법만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뇌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매일 닦아놓으면 약과 재활의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것이 임상에서 제가 보는 패턴입니다. 이제 왜 중요한지를 확인했으니 어떻게 매일 하게 만들지가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습관이 3일을 못 넘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너무 길다. 둘, 별로 즐겁지 않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555 원칙을 권합니다. 아침에 5분, 점심 또는 오후에 5분, 저녁에 5분, 그리고 내 부위를 매일 다 하려 애쓰지 말고 하루엔 2부위만 골라 집중합니다. 월수금은 발과 겨드랑이, 화목토는 허벅지 안쪽과 등 두피, 일요일은 네 부위 모두를 2분씩만 간단히 훑는 점검데이로. 이러면 총 투자 시간은 하루 10시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커피 내리는 2분 동안 겨드랑이 림프 쓸기, TV 뉴스를 볼 때 나비 자세 스트레칭, 샤워 중 등 브러싱과 두피 원형 마사지,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 발바닥 지압, 이렇게 일상과 이어붙이면 새로운 결심을 매번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점도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뜨거운 족욕을 피하고 물 온도는 손목 안쪽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말초 감각이 둔해 화상을 입어도 초기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심한 분은 강한 발지압과 장시간 족탕은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으니 5에서 7분의 미온 족탕과 가벼운 발목 펌핑으로 대체하세요.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덩이가 갑자기 커지거나 통증 없이 딱딱하고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마사지 대신 진료가 먼저입니다. 허벅지 안쪽 피부가 붉게 갈라져 진물이 나면 파우더보다 보습과 통풍이 우선입니다. 두피의 건선이나 지루 피부염이 활발한 시기에는 손톱으로 긁지 말고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샴푸로 문지르지 않는 세정이 좋습니다. 등과 목에 급성 염좌가 있을 땐 브러싱을 미루고 냉찜질과 휴식을 우선하세요. 이 영상의 루틴은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가벼운 자가관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 변화 사례 몇 가지를 더 들려드릴까요? 83세 방영호 어르신은 만성 요통과 새벽다리주로 괴로우셨습니다. 저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3분, 발바닥 지압 3분, 그리고 잠들기 전 등 롤링 2분을 권했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만든 홈롤러로 견갑골 안쪽을 천천히 굴리는 방법이었죠. 한 달 뒤 밤중 기상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새벽에 땀 차서 깨던 게 사라졌어요. 서해부 순원이 열리면서 다리열이 빠지고 등 근막이 풀리며 교감신경이 가라앉은 결과입니다. 69세 여성분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안 된다 하셨는데 두피 2분과 관자에서 정수리로 쓸어 올리는 1분,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 쓸기 2분을 점심 후 알람으로 설정했습니다. 3주 뒤 퇴근길 편두통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약 조절은 담당이와 상의했었죠.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작은 길을 넓히면 큰 길이 저절로 통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혹시 저는 운동을 이미 열심히 하는데도 왜 늘 피곤할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운동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꽉 막힌 관문을 열기 전에 강한 물살을 더 부으면 오히려 역류가 납니다. 내 부위 루틴은 운동의 예열입니다. 출근 전 5분만 투자해 관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같은 30분 걷기라도 숨이 덜 차고 근육통 회복이 빠릅니다. 반대로 운동하지 않는 날 루틴만 해도 순환을 굶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시죠. 식습관과 수분도 살짝만 손을 봐줍시다. 족욕 전후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저녁 소금 섭취는 줄여야 다리 붓기가 덜합니다. 겨드랑이와 서해부 피부는 기름진 소스와 설탕 과다 섭취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가벼운 저녁,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탁으로 바꿔보세요. 피부 트러블이 가라앉으면 마사지와 스트레칭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줄여두고 두피와 등의 근막의 긴장을 낮춰주세요. 별거 아닌 듯하지만 이런 생활의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리면 몸은 놀랄 만큼 빨리 답합니다. 이쯤에서 오늘 배운 걸 나만의 5분 설계도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주는 시동겁니다. 월요일 아침 커피 내리면서 겨드랑이 림프 쓸기 2분, 저녁 샤워 중 발 10분 조곤과 3분 지압, 화요일에는 점심 후 서해부 나비자세 3분, 저녁에 두피 원형 마사지 3분, 수요일에는 월요일을 반복하고 목요일엔 화요일을 반복합니다. 금요일은 가벼운 점검데이로 내 부위를 각 2분씩만 훑습니다. 토요일에는 걷기 운동 전후로 발목 펌핑 2분과 등 수건 스트레칭 1분을 더하세요. 일요일은 쉼표를 찍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낮잠은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녹여보면 두 번째 주부터는 몸이 먼저 시간을 묻습니다. 지금 그거 할 시간이야.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시그널입니다. 장소, 시간, 도구를 고정하세요. 발은 발자국, 겨드랑이는 나뭇잎, 서해부는 하트, 두피는 전구. 알람이 귀여우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자잘한 장치가 큰 약보다 오래 간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부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발은 펌프인이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눌러 펌핑을 회복한다. 겨드랑이는 정류장이니 막지 말고 쓸어내어 흐름을 만든다. 허벅지 안쪽은 관문이니 조이지 말고 길게 늘려 길을 열어둔다. 등과 두피는 산 입구이니 굳지 않게 매일 가볍게 닦아 뇌로 드나드는 길을 환하게 한다. 이 네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몸이 막힐 때마다 어디를 만져야 할지 바로 떠오를 겁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다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순환은 숫자를 모릅니다. 오늘 열어준 길은 오늘부터 바로 씁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몸은 지금 열린 길을 따라 변합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들은 대개 늦기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늦게 알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작게 했기에 꾸준했고 꾸준했기에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가장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5분과 작은 결심 하나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5분 루틴이 통증 없는 밤, 덜 외로운 아침, 다시 걷는 오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정혜원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맑은 순환이 흐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